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어느 언론 보도를 쭉 보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사격 훈련을 하는데 그 표적은 모조리 김관진 장관을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소총, 그 다음에 전차, 심지어는 항공기 폭격하는 훈련까지 한다고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장관님 들은 바가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북한 존엄에 대해서 그거 어떤 사단에서 표적 놓고 쏘았다고 그래가지고 엄중한 항의를 받은 적이 있죠. 예. 그럼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북한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둘 항의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수사적 위험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한의 행태를 잘 알기 때문에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꿈자리는 그렇게 사납지 않죠? 괜찮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의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백 의원이라고 얼마 전에 중국에 갔다 왔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느낀 거는 한중 군사 교류 협력 관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다 하는 거를 아주 피부로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러한 기류를 잘 타면은 한중 군사 교류 협력 관계를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보다 심도 있는 방향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이제 모멘텀이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장님 갔다 오셨는데 의장님 그런 거 같이 느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중 간의 관계라는 게 지금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불과 21년 사이에 그렇게 큰 지금 발전이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 있어서 큰 진전이 있는데 그동안의 군사 분야에서의 진전은 다른 분야에 비하여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사회담을 통해서 군사 분야도 전략적 협력 관계를 잘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왔습니다. 예, 제가 보는 바하고 일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넘어야 할 벽이 있다. 아직도 한국군과 중국군 간에는 확고한 신뢰 단계까지는 가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류. 근데 그쪽 중국 측의 표현을 보면은 이제 비전통적 교류.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아까 유인물에서 보고한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의 교류를 그쪽에서는 비전통적 교류라고 분류를 해서 이건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일으키고 있는데 전통적 교류, 그거보다 좀 한 단계 심도 높은 연합 훈련을 같이 하고 또 어떤 훈련 같은 것도 좀 중요한 훈련을 서로 와서 참관하고 하는 이 단계까지는 진전되지 않았는데 그 단계까지도 앞으로 좀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뜻을 쓱 표현하던데 그러려면은 신뢰가 회복돼야 되는데 신뢰를 회복하려면은 우선 우리의 교류나 편성이 중국이 와서 보고 같이 훈련을 갈 때 북한으로 넘어가는 걸 막아야 되니까 그렇다면은 최소한도 한중 간의 정보 보호 협정이 우선 체결돼야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이제 지난번에 한일 간의 정보 보호 협정이 지금 이제 보류되고 있는 상태인데 한중 간의 정보 보호 협정을 신뢰를 좀 더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추진하실 어떤 의향이 계신지. 예, 그것은 의장이 지금 답변을 드리기에는 다소 좀 제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 입장에서는 이제 정보보호협정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초보적인 단계의 협력들 또 훈련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아덴만에 우리 해군을 보내서 작전을 하고 있고 중국군 역시 아덴만에 세 척의 군함을 보내서 그쪽에 작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 현지에서
그 임무 수행에 국한된 어떤 형태의 협력, 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내년에 또 그 림팩 훈련에 중국도 같이 그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회에 예를 들면 탐색 및 구조와 같은 그런 단계부터, 초보적인 단계에서부터의 그런 훈련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북한에서 중국과 연합훈련을 하자는 제의를 했다 하는 이런 확인되지 않은 첩보를 제가 얻었습니다. 만약에 이걸 하다가 과연 만주에서 북한이 중국하고 연합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는 주도권을 뺏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한 번 뺏긴 주도권은 다시 찾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이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군사 분야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 한중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지금은 이제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계속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주 연합전구사령부를 창설해가지고 연합사의 기능을 거의 그대로 계승하는 이런 쪽으로 한미 간의 협의가 되고 있다는 그런 발표를 보고 아주 대단히 기쁘고 감사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이게 풀어지면은 또 다른 어떤 그 리액션이 나오는데, 만약에 한미연합사가 그대로 해서 억지력을 우리가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 상태,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 미국으로 보호받는 확장 억제 내지는 맞춤형 확장 억제, 이거를 이제 좀 더 국민들에게 신뢰성 있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당정 중기계획 국방예산 좀 뭐 줄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요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 가져온다고 해도 지금 계획되어 있는 중기계획 계획대로 가는 거죠, 장관님? 예, 오히려 현재의 안보 상황이 위중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과거의 판단보다 훨씬 더 커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력 소요는 늘어날 걸로 보고, 예. 우리가 중기계획 등 여러 가지 소요를 창출하고 계획화시키는 좀 더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정치권이나 또는 저 경제 부처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빌미 삼아가지고 국방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나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국방부에서 그런 것도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강조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송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안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